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공쌤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동영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몇 개 만들긴 했는데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제가 올리진 않았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동안 도형에 대한 내용들은 좀 올렸지만 이 단어는 처음이에요. 첫 시간이에요. 시험 끝나고 여러분이 2학기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미 2학기를 한 번 정리한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제가 이번 시간에 대표값과 삼포도에서 분산에 특히 관련해서 쉽게 푸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표값이라는 것이 어떤 자료에서 그 자료의 값에 대표하는, 자료값을 대표하는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꼭 평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최빈값, 중앙값, 최다값, 평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균과 최빈값,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쓸 거고요. 제 생각에는 평균을 가장 중요시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대표값으로서 평균을 쓸 거예요. 평균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편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인데요. 평균이란 말은 average 말고도 수학적으로는 mean이라는 의미로 기호 m을 쓰도록 할 거예요. 별량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험 점수를 평균을 냈을 때 수학 점수 하나, 그거를 가지고 별량이라고 해요. 수학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여러분의 수학 점수가 높은 경우, 평균보다 높으면 양의 값이 나올 것이고, 수학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음의 점수가 나올 거예요. 편차는 양, 음이 다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하나는 점수가 높고 하나는 점수가 낮을 때 높은 점수를 떼어서 낮은 점수 위에 올려서 두 과목의 점수를 똑같게 만들었을 때 그 점수를 바로 평균이라고 불러요. 이때 높은 점수에서 깎았던 이 점수, 이게 지금 플러스인 이유는 이 점수에서 평균값을 빼기 때문에 양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편차예요. 또 여기에서 낮은 점수에서 평균을 뺄 경우에는 음의 값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음의 값도 편차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편차들을 모두 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0의 값이 나와요. 자, 이 편차들은 항상 총합은 0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이 학생의 편차는 0이고 평균이 요 점수인데 또 다른 학생이 있다고 할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산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산포도라는 거는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자료가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대표값이라는 건 여기서는 평균을 말하고 있죠.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균이 여기인데 이만큼 멀어져 있고 이것도 평균에서 이만큼 멀어져 있죠. 멀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멀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멀어져 있다라는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멀리 있느냐, 평균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멀어진 정도를 더해봤자 0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 학생의 점수 말고 또 다른 학생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 학생은 극단적으로 좋은 점수와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점수를 많이 깎아서 낮은 점수를 메워주고 나니 평균이 앞에 있는 학생과 같은 평균 점수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도 높은 점수 쪽이 이만큼 편차가 생기고요. 낮은 점수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의 편차가 생기는데 이 높은 점수의 편차와 낮은 점수의 편차의 합을 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0이 돼요. 자, 이렇게 0이 된다고 해서 편차의 합은 당연히 0이고 평균마저 같다고 해서 이쪽 학생과 이쪽 학생이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학생의 점수에서 산포도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평균이 같다는 그것만으로 왼쪽에 있는 학생과 오른쪽 학생이 평균이 같으니까 수준이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죠. 그죠? 그래서 평균, 즉 대표값으로 그 자료를 대표하는 모든 성질을 다 특징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표값 외에 산포도를 가지고 그 구체적인 그 자료값의 내용까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평균, 대표값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균과 더불어서 산포도도 같이 측정을 해 보아야 그 자료의 구체적인 성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값도 배우고 산포도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포도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산포도는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편차를 가지고 측정을 할 경우에는 더했을 때 언제나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편차를 가지고 산포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양의 값을 갖도록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고 나서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써보면 편차들의 제곱의 총합, 그것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것이 돼요. 자, 편차들의 제곱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것이 바로 우리는 두 글자로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 즉 루트 분산을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산포도, 즉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편차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 분산으로 알아보기. 두 번째, 표준 편차로 알아보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 번 정도는 계산을 하고 나서 편한 공식을 외우게 될 건데요. 자료를 저는 두 개로 축소시켰어요. x1, x2라고 하고 평균은 m으로 놓고 분산을 계산해 보면 편차를 먼저 계산해서 제곱이라고 쓸게요. 편차는 x1이라는 별량 빼기 m이라는 평균, 그리고 이것을 제곱을 해요. 그리고 x2-m을 한 다음 제곱해서 더한 후에 자료의 개수로 나눴어요. 자,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분산이죠. 이것을 제곱을 전개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써보면요. x1제곱, x2제곱, 즉 별량 각각의 제곱을 먼저 써줄게요. 2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1m, 마이너스 2x2m을 먼저 또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서 썼어요. 그 다음 m제곱, m제곱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것도 2분의 2m제곱으로 썼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x1, x2를 더한 후, 즉 별량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이 값은 한마디로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2와 2는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깨끗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맨 앞에 있는 각 별량들의 제곱의 합 나누기 자료의 개수 더하기 이 중간에 있는 식은 2m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고요. 뒤는 플러스 m 제곱이 되어서 두 개는 마이너스 m 제곱이 돼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에다 이렇게 식을 쓰고 나서 제대로 써보면, 말로 써보면 별량들의 제곱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후 빼기 평균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평균 역시 별량들의 평균이죠. 별량들의 평균의 제곱, 별량들의 제곱의 합 나누기 자료의 개수.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식은요.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이죠. 다시 자료의 개수로 나눴기 때문에 제곱들의 평균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돼요. 요걸 바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해요. 분산이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자, 외우셨나요? 마지막에 요약 정리 한 번 더 할게요. 문제 먼저 풀고요.
세수 ABC의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2일 때 세수 A제곱, B제곱, C제곱의 평균을 구하여라.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말한 분산이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쓰겠죠. 물론 이 식은 또한 이 책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 해서 평균을 구하고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된다라는 걸 1번식으로 놓고요. 분산 2가 되도록 분산의 식을 쓸 거예요.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다음 제곱을 하고 총합을 구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이 분산 2이다. 이것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긴 식이 나오고 2번식으로 놓고요. 1번식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라는 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나누기 3 하면 답이 나와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그리고 보통의 대부분의 풀이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처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뭘 외우라고 했느냐 하면 이 A제곱, B제곱, C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것은 A제곱, B제곱, C제곱, 즉 각 별량들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면 분산은 이라는 아까 외운 식을 한번 써볼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이다. 따라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이항하면 되죠. 분산 플러스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죠? 따라서 분산 대신에 2 쓰면 되고요. 평균의 제곱 대신에 10의 제곱을 더해주면 돼요. 답은 102 이렇게 돼요. 어때요? 이걸 정리해 놓고 나니까 이 식을 정리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자, 오늘은 길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고 요약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값으로 먼저 평균을 사용하자. 편차라는 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총합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 산포도라는 것은 자료가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이고 우선은 평균을 쓰도록 합니다. 따라서 평균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산포도로 쓸 수 있느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산포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럼 분산이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꼭 외워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요.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매우 쉽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이다 라는 거예요. 꼭 외워두세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빛을 발하는 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이 8월 9일 비 오는 일요일이었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음번에도 대표값과 산포도 관련한 내용들을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